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세기 PNC와 함께하는 온택트 사진 클래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야외편으로 제가 캠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캠핑하기 딱 좋은 지금 시간과 날씨입니다. 일단 오늘 렌즈와 장비들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카메라는 소니 카메라의 렌즈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렌즈는 지금 다 시그마 렌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50mm 렌즈 하나, 그리고 85mm 렌즈 하나, 105mm 마크로 렌즈죠. 마크로 렌즈는 접사를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렌즈고, 지금 35mm 렌즈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가지 렌즈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밝은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렌즈가 되는 것이죠. 이 렌즈별 특성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먼저 50mm와 85mm 두 가지는 두 렌즈 다 1.4 렌즈이기 때문에 조리개 수치가 낮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웃포커싱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렌즈라는 거죠. 단점은 가격이 좀 나갈 수 있어요.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은 약간 가격이 나가지만은 아웃포커싱 시키고 뭐 아이들의 사진을 정말 예쁘게 담고 싶거나 뭐 내 여자친구나 뭐 아내의 사진을 예쁘게 담고 싶은 분들은 이 두 렌즈가 최적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85mm 렌즈 같은 경우는 전신을 아웃포커싱을 시켜서 촬영하고 싶을 때 추천을 드리고, 5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신도 가능하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신 정도의 아웃포커싱을 시키는 인물 사진 찍기 적당한 렌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mm나 85mm로 좀 아쉬운 화각이 있죠. 와이드로. 아마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비를 좀 이쁘게 찍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35mm 렌즈입니다. 사실 캠핑장에 와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렌즈는 35mm 렌즈가 아닐까 싶어요. 광각과 뭐 인물 사진들 그런 걸 모두 커버할 수 있는 화각대가 아닐까 싶은데, 전체적인 모습을 담고 싶을 때 28mm 정도나 24mm 정도의 광각 렌즈는 왜곡이 많이 생겨서 후보정으로 잡지 않는 이상 조금 곤란한 사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35mm를 활용하시면 아주 감성적이고 이쁜 사진을 담아낼 수가 있죠. 특히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가 2.0부터 시작을 해서 뒷 배경을 자연스럽고 예쁘게 날릴 수가 있는 그런 렌즈가 되는 것이죠. 이 렌즈 그리고 다른 렌즈들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저와 함께 보실까요? 자, 지금 제 앞에 요리들이 있어요. 밀푀유 나베랑 떡볶이 그리고 스테이크가 있는데, 음식 사진들에 대한 얘기보다 전체적으로 캠핑 사진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캠핑 사진 그리고 음식 사진 찍을 때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개늑시라고도 하고 골든 아워라고도 합니다. 바로 해가 지기 직전 그리고 해가 진 직후, 아마 지금 6시 반 이 정도 타이밍 같습니다. 지금 9월 달에는 물론 계절별로 시간은 바뀌겠지만은 해가 지기 직전의 시간을 골든 아워라고 합니다. 그때 사진 찍으시면은 정말로 추악한 상황 아니면 대충 이뻐 보이게 나옵니다. 왜 그 시간대에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오냐? 사진은 빛이라고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시간대가 빛이 좋기도 하지만 가장 그림자가 예쁘게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가 길어진 시간이죠.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음식 사진 역시도 아주 입체감도 있고 맛깔스럽게 표현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간대가 딱 저녁 먹을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음식 사진에 대해 그럼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찍는 게 가장 맛있어 보이게 찍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제 앞에 있는 떡볶이는 약간 실패한 거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게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캠핑장에 와서 우리가 정확한 레시피대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쉽지 않죠. 그럴 때 실패하는 음식도 되살릴 수 있는 소생법은 안 이쁜 걸 빼고 찍는 겁니다. 이쁜 부분만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이쁜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아주 맛있고 먹음직스럽게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입다 쳤을 때 나는 이 부분만 찍었으면, 이 부분 실패하지 않았어, 괜찮아, 그럴 때는 이 부분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밀푀유 나베 같이 전체적으로 쉐입이 이쁘게 나오는 그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탑뷰에서 전체적인 쉐입을 담아주시는 게 좋고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쉐입도 좋고 부분적으로 좋고 고기는 다 질리기 때문에 어떻게 찍어도 맛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을 다 같이 담아주시는 그런 사진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유용한 렌즈가 바로 35mm 렌즈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그럼 직접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푀유 나베 같은 경우에 켜켜이 되어 있는 이 텍스처를 좀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촬영하시는데, 이렇게보다는 눈에 대고 찍으시는 게 안 흔들리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도 한번 찍어보고 다양한 앵글로 촬영을 해볼게요. 가깝게도. 자, 떡볶이는 좀 실패했기 때문에 예쁜 부분만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정성을 들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체적인 텐트와 함께 느낌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텐트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텐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풀로 다 잡아주셔도 좋지만은 사이드 부분에 좀 안 좋고 예쁘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과감히 빼고 이쁜 부분만 잡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텐트를 찍을 때는 조리개를 조금 올려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ISO를 좀 올려서 촬영을 해 주시는 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앵글도 눈높이에 촬영하는 것 말고 이렇게 낮게도 촬영을 해 보시는 게 훨씬 좋은 사진을 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낮게 찍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에 달린 액정을 이렇게 전환시켜서 촬영해 보시는 것도 편리하게 촬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포커스를 어느 쪽에 줄 것인지, 그리고 뒤를 어떤 거를 강조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서 하나하나 촬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캠핑장에서 촬영을 할 때는 인물용으로는 85mm나 50mm 렌즈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내고 주력으로 사용하실 거 한 개를 선택하신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35mm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경을 촬영하실 때 꼭 삼각대를 휴대를 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노출로 촬영하실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촬영을 해보시면 좋은 사진을 건져낼 수 있을 겁니다. 사진은 어찌 보면 기다림의 묘약일 수 있으니까요. 당장 내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작가 이강신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